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물리학 호목 넘버 7 문제풀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목 넘버 7 넘버 1 문제를 읽어보면은 두 열원이 금속 막대로 서로 연결되어 높은 온도의 열원으로부터 낮은 온도의 열원으로 직접 열이 흐르도록 막대의 모양과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순환하는 기관에 의해서는 이게 엔진이죠, 엔진. 여기서 보면 이제 E로 표시된 게 엔진입니다. W 이퀄 Q1 플러스 Q2의 일이 생산된다. 이와 같은 기관의 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하여 논하시오. 하여튼 이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은 이 워크라는 거는 이제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각각 Q1과 Q2를 받아서 이제 워크를 창출해내는 그런 엔진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열원과 저열원 사이에는 이렇게 금속 막대를 연결해서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Q2만큼의 열이 흐르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죠. 이게 이제 가능한 이러한 기관의 구성이 가능한지를 이제 판단하라 이건데, 자,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 저열원에서 Q2의 열이 지금 엔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열원에서는 저열원으로 Q2 열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뭡니까? 핫소스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열이 뭐죠? 그 어떤 그 방출 없이 고열원에서 바로 이제 이 워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금 그 기관의 구성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럼 남는 거는 지금 요거밖에 없는 거죠. 요거. 그죠? 네. 이게 이제 결국 요거랑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기관의 구성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켈빈 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 이러한 구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열기관의 효율이 100%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연력학 제2법칙에는 위배가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구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가역 열기관의 순환 과정 1회당 900K에서 열량 Q2를 흡수하고 300K에서 Q1을 방출한다. 자, 그럼 900K는 이제 이게 고열원이고요. 이 300K는 저열원입니다. 그 고열원과 저열원 사이에 엔진이 이렇게 있어요. 엔진이. 자, 이때 기관이 내는 일은 여기 이제 기관이 내는 일이죠. 일인 도르래를 작동시키는데 사용되는데 도르래의 마찰 때문에 일의 10%가 300K의 열로 바뀐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게 이제 뭐 그냥 젖값을 다 씌웠어요. 우리가 그 어떤 다 양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0.1, 그러니까 W의 0.1 10%가 이제 저열원으로 해서 이제 열이 뭐 마찰열이겠죠. 방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관과 도로를 합한 기에 대해서는 방출된 총 열량이 순환과정 1회당 얼마다? 12,000줄이다. 그래서 이제 질문입니다. Q1, Q2 및 W를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지금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좀 Q2의 열이 흘러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열원으로 Q1의 열이 이제 방출된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Q1, Q2. 이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이제 주어진 그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관계식을 한번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조건이죠. 12,000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Q 뭐죠? 그래서 방출된 총 열량이
순환과정 1회당 12,000주라고 했으니까 현재 지금 방출되는 거는 이제 Q1하고 도로레이 마찰에 의한 0.1W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출되는 열량,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량은 이렇게 이제 12,000주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이제 이 엔진은 이제 가역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가역기관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내가 이제 반드시 에우라는 게 있었죠. 이러한 관계식입니다. 네.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T2는 고열원이고 T1이 저열원이죠.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이게 뭡니까? T2분의 T1은 어떻게 된다? Q2분의 Q1이다. 요 관계식. 이게 이제 그 가역기관인 경우에 그러니까 고열원과 저열원 사이에서 운전하는 가역기관인 경우에 이제 요 공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이제 요 식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Q1은 3분의 1 Q2다. 왜냐면은 여기 보면 T2가 900K고요. T1이 300K입니다. 3분의 1이죠. T2분의 T1이. 그래서 Q1은 3분의 1 Q2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만약 이 가역기관의 뭐 효율, 엡실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공식 1 마이너스 T2분의 T1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기관의 효율이라는 거는 이제 정의가 이거죠. 이 기관에 투입된 열량분의 이 기관이 행할 수 있는 1, W. 이게 바로 이제 엡실론인데요. 이게 1 마이너스 T2분의 T1이죠. 근데 이게 T2분의 T1은 Q2분의 Q1이니까 뭐 이렇게 또 바꿨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W 값은 얼마다? 3분의 2 Q2다. 어렵네요. 자, 왜 그래? 요게 이제 3분의 1이니까. 그죠? 그래서 W는 3분의 Q2.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계식 1, 2, 3를 다 이렇게 이제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2번과 3번의 관계식을 이제 1번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관계식이 되냐면은 3분의 1 Q2는 뭐죠? 아까 W가 3분의 2 Q2라고 했으니까 아까 이제 0.1 곱하기 3분의 2 Q2. 그죠? 네, 요거. 하면 이게 이제 12,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Q2로 이제 통일이 됐기 때문에 Q2는 결국은 이제 얼마지 이게? 3만 주. Q2는 3만 줄인데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열이 그 엔진 안으로 들어왔죠. 엔진의 작동 유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Q2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 거고. 자, Q1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2번 관계식에서 3분의 1 Q2잖아요. 그러니까는 3만의 3분의 1이면 만이죠. 그런데 이 Q1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이잖아요. 그래서 부호로 따지면 이제 마이너스 만 주 됩니다. W 이제 뭐 Q2 마이너스 Q1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공식 하나 외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W는 뭐다? Q2 마이너스 Q1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외워놓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에너지 관계식이죠. 부정 관계식에서 W는 이제 2만 줄이 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걔가 이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마이너스 2만 줄이 됩니다. 뭐 엡실론이야 뭐 이제 온도의 그 뭡니까 이렇게 관계로 표현이 되니까 뭐 3분의 2죠. 3분의 2. 자, 그다음 4번. 기관과 도로를 합한 기에 대해 순환과정 1회당의 델타 S를 계산하시오. 자, 순환과정 1회당 델타 S인데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이 기관, 이걸로 표현된 이 기관은 이제 가역기관이기 때문에 델타 S는 저러고요. 자, 근데 도로래는 이제 뭐죠? 문제에서 나왔듯이 이제 300K에서 마찰열을 얼마만큼 방출하냐면 아까 이제 0.1 이게 이제 요게 뭐죠? 0.1W잖아요. W가 아까 W가 얼마니? 마이너스 2만 줄이었나? 네, 0.1이니까 이제 절대값 씌우면 이제 어떻게 돼요? 2000주를 이제 그 저열원으로 방출합니다. 방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엔트로피 변화는 300분의 얼마야? 300분의 2000. 66.7인가 이게? 이상하다. 300분의 2000이 왜 66.7일까? 여기 문제가 조금 이상한데요. 뭐지? 지금 요거 말이죠. 기관과 도르래를 합한 개라고 했죠. 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봅시다. 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어쨌든 간에 그 델타 S, 엔진의 델타 S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 S 도르래예요. 그죠? 도르래. 이렇게 이제 개의 그 엔트로피 변화인데, 엔진은 이제 가역기관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럼 요건 얼마가 될까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아마 답을 잘못 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델타 S 도르래는, 자, 도르래도 우리가 개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 그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 보면은 열을 외부에다가 어떻게 했어? 방출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결국은 뭡니까? 300K분의 얼마지? 마이너스 2000 줄 이렇게 돼야 되네.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6.67 줄 per K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개의 이제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마이너스 6.67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 뭡니까? 어디 갔어? 주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각각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델타 SH하고 여기 이제 이게 델타 SH죠. 이게 뭐가 됩니까? 델타 SC가 되잖아요. 그럼 요거 나중에 계산해보면은 값이 얼마가 나올지. 하긴 나도 안 해봤는데. 요게 지금 저도 갑자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지금 좀 문제가 이상했어가지고. 자, 그럼 델타 SH는 어떻게 되는 거죠? 900분의 지금 열을 잃어버렸죠. Q2만큼의 열을. 주위의 입장에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Q2가 얼마냐 여기서 값이 Q2 값이 얼마 나왔지? 3만이죠. 그러면 요거 이제 마이너스 3만인가? G는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이거 문제가 제대로 맞는지 한번 해보겠다. 델타 SC는 어떻게 되니? 300분의 열을 받았으니까요. 아까 이제 문제당 순환과정 1회당 이제 12,000주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주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열을 받았으니까 플러스가 되죠. 12,000. 이거 얼마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 한번 계산 좀 지금 해보겠습니다. 30 000 나누기 900. 이게 지금 여기 얼마냐면 마이너스 33.3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뭐 이건 그냥 40이네요. 40이야, 40. 그러면 이거 뭡니까? G하고 걔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니? 40 빼기
3.3 빼기 6.67. 에이? 0이 나오네. 전체 토탈은 델타스 토탈은 0이 나오네. 델타스 토탈은 다 더하면 0이 나오네. 네. 맞자. 가요. 하여튼 뭐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가역기관 1회당 Q1이 그렇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2000이 되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6.67이다. 네. 어찌됐든 간에 뭐 이거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0이 나오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업을 했고요. 네, 진행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 3번. 이상적인 어떤 냉장고가 0도씨와 T도씨 사이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시간당 1kg의 얼음을 얼린다. 즉 0도씨의 물에서 시간당 80kcal의 열을 뽑아낸다. 여기서 이 기관에서 보면 이제 QC가 80kcal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때 냉장고가 방에 방출하는 열량은 100kcal. QH가 이제 결국은 100kcal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0도씨와 T도씨죠. 그러니까 이게 TC가 0도씨입니다. TH는 지금 문제 주어져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T를 구하라. TH가 얼마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TH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말이죠. 봅시다. 자, 일단 봅시다. 요 관계식을 일단 이용해. 이게 지금 이게 또 가역기관이기 때문에 TH분의 QH는 TC분의 QC다. 그러면 이제 QC는 80kcal/h고요. QH는 100kcal/h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TH는 이제 QH분의 QC 곱하기 TC가 되겠죠. QH가 100이고 QC가 80이죠. 곱하기 TC. 근데 TC가 지금 0도씨로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273.15K가 됩니다. 그래서 TH가 이제 얻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TC하고 TH가 얻어지니까 뭐야? 일수행 개수. 뭐 이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일수행 개수가 이제 4.0이다. 뭐 그러면은 W. 네, 하여튼 뭐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W는 어떻게 구했느냐? W. 이것도 에너지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W 더하기 QC는 QH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이게 뭐 문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QC하고 QH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말 그대로 이게 QC가 엔진에 들어가죠. W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다 합해져서 QH가 나오는 거니까 뭐 이런 이제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러한 그 엔진들이 나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역기관인 경우에 이렇게 공식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일수행계수는 또 이렇게 계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카노 순환 과정을 S 대 T의 관계로 나타내었다. 1.0몰의 단원자 이상기체가 TC는 273K, TH4에서 작동하며 순환 과정 1회당 1200줄의 일을 한다. W죠, W. 자, 그럼 가번 오른쪽 순환 과정의 상태 변화를 PV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자, 지금 이 그래프는 S 대 T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여러분 보시면은 1번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변화 없이 엔트로피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등온 팽창이다. 2번 과정은 어때요? 2번 과정은 엔트로피 변화는 없는데 온도가 어떻게 돼요? TH에서 TC로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자, 3번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3번의 과정은 이제 1번과 반대인데요. 엔트로피가 60에서 40으로 감소하지만 온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등온 압축. 4번의 과정은 엔트로피 변화는 없는데 온도가 이제 TC에서 TH로 증가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등온 압축.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단열 압축이 단열 압축. 여기 이제 3번이 등온 압축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카노트 순환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요게 A점, B점, C점, D점이라 다면 바로 이제 A점에서 B로 가는 게 등온 팽창, B에서 C로 가는 게 단열 팽창, C에서 D로 가는 게 등온 압축, D에서 A로 가는 게 단열 압축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PV 다이어그램을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순환에 대한 QH, QC, 엡실론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이제 변수가 TC는 273K, W는 뭐 1200줄이죠. 정확히 부호로 따지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죠. 팽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걸 이제 구하면 뭡니까? 델타 SH. 다시 말하면 이제 뭡니까 이거? 네. 1번 과정에 대한 이제 델타 SH는 이제 등원 팽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공식에서. 마찬가지로 델타 SC. 3번 과정은 이제 등원 압축이니까 이것도 이제 TC분의 QC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관계식으로부터 QC는 델타 SC 곱하기 TC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QC는 델타 SC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델타 SC가 이제 3번 과정이죠. 3번 과정이니까 엔트로피가 40에서 60으로 이제 그러니까 60에서 40으로 감소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온도는 아까 TC가 273K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QC는 마이너스 5460이다. 이건 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런 엔진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QH, QC, W 이렇게 고열원, 저열원. 그러면 QC는 이제 부호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W는 어떻게 W? 그래서 이제 이런 힐 엔진 같은 경우는 W는 어떻게 돼? 에너지 밸런스식에서 QH 마이너스 QC죠. 그래서 이 관계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1200J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QH는 아까 이제 뭡니까? 그렇죠. QH는 QC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QC 플러스 1200인데 아까 QC 값이 5460이었죠. 근데 여기 절대값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관계식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QH는 6660인데 QH는 이제 뭐 이 작동 유치안으로 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6660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QH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QC는 이제 구했고요. QH는 어떻게 구하니? QH는 이제 이 관계식에 의해서 델타 SH 곱하기 TH다. 그래서 TH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QH 구한값 6660에서 델타 SH. 여기 델타 SH인데 이건 플러스 20이죠. 그래서 결국은 333K다. 그럼 엡실론은 뭡니까? 엡실론은 뭐 이제 W를 이제 QH로 나눈 값인데 어떻게 되면 QH가 6660이고 W가 1200이니까 0.18이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온도로 이렇게 해도 똑같이 값이 나옵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기관 엔진 효율이 카노 엔진에 비해서 작은 이유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카놀 엔진은 이제 가역적으로 운전되는 거기 때문에 뭐 마찰이나 이런 외부의 어떤 그런 그 에너지 손실 없이 일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일반 실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그 우리가 그 고열원으로부터 흡수한 열을 다 완벽하게 일로 다 뭐죠? 그 손실 없이 에너지 손실 없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뭐 마찰력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요인들에 의해서 비가역적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에틸렌 디클로라이드 디클로로아세틱 용액 내에서 합성된 폴리펩타이드 폴리벤질 알콜로타메이트는 40도씨에서 규칙적인 나선 구조에서 비규칙적인 콜 형태로 전이가 된다. 이때 각각 엔탈피 변화는 이렇게 되고 엔탈피 변화는 이렇게 된다. 델타 H 이제 어떤 뭐 구조 변화죠. 이 반응은 40도씨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뭐 우리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계산할 때는 항상 이제 온도 압력 일정할 때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를 우리가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에서 이미 주어진 수치를 적용해서 T 델타 S인데 이게 곱하기 그렇죠. 여기 이제 T고요. 마이너스 12.6 요게 이제 잠깐만요. 요게 델타 S인데 이제 부호를 이제 주를 킬로줄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러면 델타 G 값이 어떻게 됐어요? 0보다 작게 나왔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뭡니까? 40도씨 아까 어디 있죠? 40도씨에서 델타 G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나선 구조에서 이제 이런 비규칙적 코일 형태로 전이가 일어난다. 자, 그럼 헬릭스 코일 반응이 이제 가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평형 온도. 다시 말하면 이제 깁스 에너지 변화가 제로가 될 때의 온도 T를 구하셔. 그러면 뭐 어떻게? 여기 0일 때거든요. 그러면은 델타 H는 어떻게 됩니까? T 델타 S. T 델타 S입니다. 이건 잘못 준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T 델타 S에서 T는 델타 S면 델타 H다. 근데 보통 델타 H는 킬로줄이고 델타 S는 줄이기 때문에 이 부호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마이너스 4.0 킬로줄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4,000 줄퍼몰이고요. 델타 S는 마이너스 12.5 줄퍼몰 K.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20K가 나왔습니다. 온도로 섭씨 온도로 따지면 46.85도씨예요. 그래서 요놈이 이제 온도가 7도가 되면은 이때는 이제 이 뭡니까 그 규칙적인 나선 구조에서 비규칙적인 코어 형태로 전이가 이때는 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한 320K까지는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되지만 이 이상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짐으로 비자발적 반응이 되면 따 전이 반응. 6번 문제는요. 200도씨와 25도씨에 있는 1.0kg의 쇳덩어리 두 개를 접촉시킨 다음 고립된 용기에 집어넣었다. 철의 비연료 값이 0.449 J/kg이라고 하고 한 다음에 이때 델타 H와 델타 S 토탈을 구하라. 뭐야? 델타 H와 델타 S 토탈?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잘못된 게 많나? 저걸 뭐 이 평형 온도를 구하라. 평형 온도. 와 델타 S 토탈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그 고립된 용기라고 했기 때문에요. 외부로부터 뭡니까? Q나 W가 들어올 수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 이 안에 일어나는 그 에너지 변화는 이제 뭐 제로다. 제로인데 지금 보니까 그 200도씨인 그 쇳덩어리하고 25도씨인 쇳덩어리 두 개가 접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촉이 되면 이제 이 안에서 하여튼 열교환이 일어나는데
높은 온도의 이제 쇳덩어리는 낮은 온도로 갈 것이고요. 낮은 온도의 쇳덩어리는 높은 온도로 해서 이제 평형 상태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체 물질을 다룰 때는 이제 그 뭐죠? 열 용량 계수값이 이제 그 여기서는 그 비열 값이네. 비열. 고체는 이제 비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CP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이제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고체 물질의 이제 그 델타 H 변화 값이 다 더했을 때 제로가 나온다.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온도, 최종 온도 TF를 구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같은 경우 M1 온도가 높은 뭐죠? 쇳덩어리죠. 그러면 이제 그 T1이 온도가 높은 건데 최종 온도는 이제 모르겠어요. 당연히 온도는 떨어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M2 저열원의 쇳덩어리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건 평형 온도죠. 마이너스 T2. 그래서 얘는 열을 얻고 얘는 열을 잃어버리죠. 이게 서로 교환이 되는 거니까 고립기 안에서 잃어버린 만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TF를 구해보니까 이제 112.5도시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엔트로피 변화는 각각 뭡니까? 델타 S와 델타 S를 각각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MCP, LN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델타 S 토탈을 구해보니까 이제 23.53 줄 퍼 K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뭐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제 엔트로피 주로 기체 상태 엔트로피에 대해 배웠는데 갑자기 고체가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간에 고립계의 엔트로피 변화 델타 S 토탈은 0보다 작거나 크다. 이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죠. 제2법칙. 고립계인 경우 그러니까 외부가 없는 거죠. 그죠? 고립계 뭐 델타 토탈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델타 S 고립계의 델타 S 0보다 작거나 크다. 이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고 우리가 닫힌 계를 우리가 만약 다룬다 했을 때는 이제 계하고 외부가 있잖아요. 어떤 외부와 계 사이 열교환이 일어났죠. 이때는 이제 델타 S 토탈이 이제 0보다 작거나 크다. 이게 바로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7번 298K 1.0 바에서 14g의 질소기체가 등온 가열 팽창 PEX 0에 맞서는 등온 비가열 팽창 그 다음에 단열 가열 팽창을 통해서 부피가 2배로 늘어난다면 이때 개와 주의 엔트로피 변화 전체 엔트로피 변화 각각 계산하시오. 뭐 여러분 등온 가열 팽창은 여러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초기 조건 최종에 이제 부피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온 가열 팽창 공식 이거잖아요. 부피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LN2가 되고 지금 14g의 질소니까 이제 이걸 질소의 분자량을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2.9 줄 퍼 K가 나오는데 등온 가열 팽창을 했기 때문에 델타 S 프라임은 부호는 반대가 됩니다. 가역적 과정에서는 델타 S 토탈이 0이기 때문에 외부 엔트로피는 이제 이걸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고요.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등온 비가역 팽창입니다. 자유 팽창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델타 S는 등온 가역 팽창과 똑같은 2.9 줄 퍼 K가 된다. 그죠?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가역적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열교환에 의한 엔트로피 변화를 우리가 계산한다.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제 주의 변화는 이제 실제의 열교환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주의 엔트로피 변화 계산할 때는 근데 뭐 등원 비가 팽창을 했기 잘 팽창을 했기 때문에 걔가 뭐 외부에 전혀 일을 해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열이 들어오고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Q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이제 0보다 크게 되고요. 근데 이제 단열 가역 팽창이 가역 이것도 가역적 과정이니까 델타 S 토탈이 0이 될 수밖에 없고 뭐 그냥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당연히 이 값 자체가 0이기 때문에 0이고 마찬가지로 단열 가역 Q에 변화가 없죠. 뭐 이게 가역적이든 비가역적이든 이제 단열이기 때문에 Q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제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인데 1000K와 500K 사이에 작동하는 열기관이 있다. 이 기관의 최대 효율은 얼마가 되겠는가?
고열원으로부터 1.0kJ의 열이 공급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최대 1을 계산하시오. 지금 뭡니까? 요걸 잘 안 보이시는데 이거 이제 QH라고 할까요? 요걸 이제 QC라고 할 때 QH는 이제 1kJ입니다. 1.0kJ. 1.0kJ. 기관이 가역적. 이건 이제 가역 기관이라는 얘기고요. 저열원으로 방출된 열. 이게 얼마가 되겠느냐. 우리 항상 가역 기관일 경우 이제 이런 관계식을 기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열원의 온도는 1000K, 저열원의 온도는 500K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그 효율을 구해보면 이제 이렇게 0.5가 나오고요. 이 효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W분의 QH잖아요. 근데 Q가 여기 이제 QH가 생략된 건데 QH가 1.0kJ니까 W는 어떻게 되겠어요? W는 500J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1 W 구했고요. 이 기관의 효율 엡실론도 구했습니다. 하여튼 최대 1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기관이 가역적으로 작동됐을 때에 행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최대 1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제 엡실론에다가 QH를 곱하면 500J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고열원으로부터 공급되는 1.0kJ의 열을 받아서 기관이 가역적으로 작동되면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 얼마가 되겠는가? QC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근데 이거 이제 W 값, 뭐 굳이 맥스를 안 쓰더라도 W는 QH-QC죠. 그러니까 QC는 QH-W입니다. QH하고 W 다 구했잖아. 그럼 QC는 얼마야? 500J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어. 자, 카노 순환을 온도, 엔트로피 도표로 나타내고 이 순환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행해진 일과 같음을 증명하시오. 뭐 여기 지금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게 TS 다이어그램에서 이 면적이 이 면적과 같냐를 증명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면적은 말 그대로 이제 직사각형 면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델타 S와 델타 T 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델타 S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어떻게 돼? NR의 ln VA분의 VB다. A, B라고 했을 때 이제 등온 가역 팽창. 팽창이 이제 델타 S를 해준 거죠. 그죠? 실제로는 이제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왜냐면 면적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등온가의 팽창의 델타 S를 할 때는 플러스지만 요 등온 뭐죠? 압축인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면적 계산할 때는 플러스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는 걸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등온가의 팽창에서의 델타 S 값을 취했기 때문에 답은 이제 NR, ln, VA분의 VB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면적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피부에 대해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 안에 이 면적이잖아.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 면적은 우리가 이제 그 카노 순환에서 엡실론에 대한 정의, QH분의 W 네트. 이 W 네트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이 안에 면적이라는 얘기고, 이게 바로 이제 W 가역 혹은 뭐 W 맥시멈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근데 이 엡실론인 거는 TH-TC분의 TH잖아요. 그죠? 1-TH분의 TC니까. 그래서 W 네트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QH, 카노 순환에서 이제 등온 뭐죠? 등온 가역 팽창에서 QH는 어떻게 주어지죠? 여러분들 잘 지져보세요. 그러면 NRTH, ln, VA분의 VB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A라고 하고 B, C, D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게 서로 상쇄가 되죠. 그러면 NRTH, ln, VA분의 VB. 그러니까 지금 1번식과 2번식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노 순환을 PV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TS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도 충분히 이 카노 순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걸 알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주울 실험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다 보시고요. 이 실험은 이제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엄밀하게 했다면은 이제 파이티 값이 0이 나오는 게 맞다. 예를 들면 뭐 진공 중에 팽창이다. 실제 이런 거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사실 어렵죠. 지구상에서는 진공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밀하게 실험이 진행되었다면 이게 뭐 이상기체든 실제기체 상관없이 이 값이 0이 나오니까 그 뭡니까 실험 결과가 맞는데 실제로는 이 파이티가 0이 나온 게 엄밀하게 실험에서 파이티가 0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 기계장치의 결함이죠.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0이 나온 거죠. 제대로 감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이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실제 기체를 다뤘기 때문에 이 0이 아닌 건데 우리가 측정을 못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목 넘버 5에서 8번 문제 있잖아요. 8번. 여러분 너무 이렇게 그 문제풀이가 너무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했어요. 요거 좀 보시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얘를 어떻게 할까? 얘는 이제 지금 우리가 그 3장 마지막 번에 배웠던 요 관계식에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구했는데 얘가 바로 이제 그 맥스웰 관계식이면 요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제 요걸로 이제 치환한 거죠. 그죠? 얘를 요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 식이 되는데 요걸 이제 계속 전개합니다. 전개하는데 일단 여기 요 기체가 이제 요런 판데르바스 방정식 기체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기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관계식을 가지고 계속 전개를 하면은 결국은 줄텀수 계수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로 인해서 이제 그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제 8번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요 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이 과정을 마쳤고요. 여러분들 그 시험은 잘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화요일 6월 14일 오후 1시부터 몇 시까지? 3시 PM까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때 시험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로 올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